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원소들이 왜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분자를 형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제목은 뭐냐면 비활성 기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18쪽에 모여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봤을 때 지금 대표적인 지금 1주기죠. 1주기, 2주기, 3주기에 18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가 보여요?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채울 수 있는 최대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활성 기체의 공통점, 전자 껍질에 현재 가진 껍질에 가득 전자가 채워진 상태다. 근데 이런 상태가 곧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진행한다. 이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채워진 상태라고 하는 게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전자가 같은 상태 나머지 껍질에 있던지, 그죠? 있던지가 맞죠, 그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채우거나 이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부족한 만큼 서로 보완해서 완성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 중에 뭐가 나올 거냐면 1번 이온 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온 결합 말 뜻 그대로 이온 상태가 되어서 결합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금속 양이온과 플러스 비금속 음이온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화합물이 표에 제시가 되고 얘네들을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구분해라 라고 했을 때 뭐만 하면 되냐면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학식이 금속 비금속 조합인지 아니면 비금속 조합인지만 봐도 걔가 무슨 결합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Na 금속이고 염소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자, 봅시다. Na 플러스 11번.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야? 전자가 11개가 주변에 채워져 있는 상태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가득 찼지만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하면 전자가 10개까지밖에 안 채워지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을 채워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양성자의 이제 전하량이랑 같게 중성을 구성할 건데 옆에 얘가 이제 없어져야 옆에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 양이온이 될 때 지금 본인이 있는 현재 주기율표의 가로줄 주기보다 더 위에 한 줄 위에 주기의 18쪽의 원소와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얘가 없어지면 결국 안쪽에 있는 껍질만 남게 될 거기 때문에 껍질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8쪽인 예를 들어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없애니까 전기적 양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전자 한 개만큼 깨졌기 때문에 Na 플러스라는 이온 상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17번인 염소가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전자를 11개를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채워봅시다. 얘를 좀 무너진 것 같긴 한데 대충 봅시다. 자, 여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세 번째 전자가 7개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는 지금 나머지 7개를 채우는 것보단 한 개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걸 선택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이 모자란 만큼 하나를 외부에서 채워와서 전체적으로 껍질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Cl-라고 하는 음이온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둘이 잘 반응을 하냐면 얘가 버린 걸 얘가 받으면 되니까 서로가 전자를 교환해서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의 합성된 덩어리를 결성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보면 플러스 덩어리 하나, 양이온 하나, 마이너스 덩어리 하나가 생겨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NaCl 하면 소금을 많이 떠올리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없다고 이제 표현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NaCl을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 안에서 여기 얘네 이게 NaCl 하나 분자인지 이게 NaCl 하나의 분자인지 아니면 지금 3차원적으로 앞뒤가 묶이는지를 명확히 구분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 예를 들어 공유결합 물질인 물 같은 경우 얼음이 되면 우리가 육각형 배치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방향은 대충 그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고체 형태의 얼음이 된다 하더라도 분자가 가진 형태는 변하지 않거든요. 분자 사이에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냥 단순히 플러스 덩어리와 마이너스 덩어리가 쌓여서 만들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분자 구조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분자라는 표현 쓰지 않고 얘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그냥 알아두면 좋은 사실. 자, 해서 얘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뒷부분이 이제 공유결합으로 넘어갈 건데 지우개가 어디 갔지? 자, 금방 지우고 봅시다. 자, 두 번째 예시로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인데 염소가 있다고 할게요. 자, 2가 돼야겠죠. 이게 문제예요. 마그네슘은 이온식이 2+고 염소는 이온식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둘은 전하량이 평형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둘이 반응해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이 만났으니까 플러스 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해서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성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MgCl2, Cl 2개가 결합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NaCl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마그네슘이 플러스, 근데 Cl2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건 원리적으로 안 맞죠. 왜냐? 전기력에 의해서 붙어 있을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당연하게도 플러스가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으면 양쪽에 염소를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해서 이걸 표기법을 이제 맞춰봅시다. 아까 NaCl 할 때는 원리적으로 크게 전자배치만 그렸다면 지금 이런 원소들이 전자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고 걔네들이 이온결합 상태다라는 걸 표기하는 건 대괄호를 칠 거예요. 대괄호를 쳐가지고 이 안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껍데기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된 전자 배치를 그려주고 그 상태의 전하량을 2+ 이렇게 대괄호 오른쪽 상단에다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도 아까 그렸으니까 자, 양쪽에 해주고 전자 배치 그려주고 마이너스 여기 오른쪽이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주면 한 김에 그릴까요? 얘는 3개 있겠네. 와. 자, 이거 그릴 때가 가장 학생들한테 좀 민망한데 왜냐면 내가 이거 그릴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그때 전하량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이 저쪽에 쌓여있는 배치가 가운데 플러스 양쪽에 전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표기까지 하면 이 결합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물론 이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걔를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비교, 분석하겠지만 일단 결합의 원리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정리한 뒤에 2번 공유 결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2번 공유 결합.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름 뜻 그대로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예를 들어 원자의 구조가 구형태니까 국껍데기랑 국껍데기가 서로 맞물려서 어느 정도 영역을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전자가 내 전자처럼 일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해봅시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에요. 물론 두 개만 결합하지 않고요. 여러 개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 조합 자체는 다 비금속끼리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H2O 같은 물 분자가 되겠죠. 자,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수소와 산소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자리 1번. 그래서 전자가 1번 껍질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가 필요해요. 전자를 가득 채운 껍질만 남기기 위해서는 얘를 버리면 더 이상 원자 상태가 안 되고 원자핵만 남으니까 오히려 채우는 방향이 필요한 거죠. 산소 입장에서는 플러스 8번이니까요.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데기에 하나, 둘, 셋, 넷까지. 잠깐만, 맞나? 아니네, 2개 더 나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상대방한테 빌려주면서 얻어오는 건데 지금 얘는 한 개가 필요하니까 한 개만 빌려오고 빌려줄 거야. 그러면 산소랑 서로 필요한 부분이 안 맞죠. 그래서 수소가 하나 더 있으면 전자 하나 있고, 자, 그러면 한 개가 필요한 애가 하나 빌려오고 빌려주고 한 개 필요한 애가 하나 빌려오고 빌려주면 수소 입장에서도 한 개씩 공유가 됐고 산소 입장에서는 한 개씩이지만 2명에게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채워진 전자 껍질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걸 좀 더 합쳐서 그려보면, 자, 대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구분형으로 그리잖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학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그려주고 위에 수소의 전자 껍데기를 그려주고요. 여기 교체하는 점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다 흰색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수소의 전자 입장에서는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얘가 수소, 수소. 자, 이렇게 보면 전자가 지금 궤도와 맞물린 지점에 배치됨으로써 얘가 수소 한 개는 수소 거고 한 개는 산소 건데 이 수소의 전체 구 입장에서는 2개의 전자가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본인의 안정성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소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본인의 구 껍질 안에 원래 6개만 있었지만 한 개씩 건네받았기 때문에 총 8개가 배치되어서 안정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안정성을 획득하는 게 공유결합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노란색, 흰색이라는 건 서로 다른 원자에게 묶인 전자잖아요. 이렇게 한 세트, 주고받은 한 세트를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한쪽은 남는 전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전자쌍이기 때문에 2개씩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지금 비공유쌍이 2개 있지만 전자 자체는 4개 있는 거죠. 그렇죠? 개수 혼동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밑에를 살짝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 O2를 봅시다. O2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구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여기에 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산소나 오른쪽에 있는 산소나 안쪽에 원 안에 전자가 총 8개 배치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뭐가 공유쌍이 지금 2개씩 형성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은 맞고 그 안에서 이중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에서는 단일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이 꼬이네.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얘 공유 전자쌍 한 개, 얘도 한 개 해서 둘 다 공유 전자쌍은 2개예요. 이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고 하는 거는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단순하게 주고받은 전자를 한 개씩 묶어서 몇 개를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그냥
한 개씩 세트로 묶어서 그게 몇 개 있냐.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 안에 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단일결합이 2개 있으니까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는 거고요. 구분돼요? 자, 그래서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또 있는 뭐 삼중결합이냐 이거에 결정되는 기준은 원자와 원자를 1대1로 봤을 때 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걸쳐져 있냐 이게 결합의 형태에 대한 명칭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한 개랑 산소 한 개랑 봤을 때 한 개의 공유전자쌍이 걸쳐 있으니까 얘는 단일결합일 거고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공유전자쌍이 산소 원자핵과 원자핵에 걸쳐 있으니까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거 다 정리하고 지금 공유결합 물질이랑 앞에 했던 이온결합 물질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게 비교 분석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무리해 봅시다. 넘어갈게요. 별로 쓸 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 뭐 중앙점 한 이쯤이 그죠? 3분의 1쯤 넓게 씁시다. 자, 일단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이 있고 자, 둘에 대해서 분석할 때 처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결합력이 누가 강하냐 라는 걸 비교를 시켜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온결합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자, 이온결합 방식을 보면 플러스 덩어리와 마이너스 덩어리가 붙어있는 이런 전기력이 더 강합니다.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는지는 하지만 왜 그렇게 묶여있는지 원리적인 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이걸 좀 가볍게 설명해 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상대방 다른 원자로부터 공유를 받았어. 수소를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수소는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자를 한 개씩 서로 주고받으면 수소 기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자핵도 색깔로 좀 구분할까요? 플러스 1 옆에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자, 노란색 잘 보세요. 노란색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흰색을 공유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받은 전자를 전기력을 통해서 잡고 있을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내가 건네준 공유해준 전자는 상대방의 원자핵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지금 통합과학이니까 단순하게 거리가 그냥 전체 덩어리 맞닿아서 거리가 0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전기력이 훨씬 세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화학원 들어가면 공유결합에도 이제 결정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온결합보다 더 강한 게 있죠. 그게 있지만 지금은 일단 크게 이분법적으로 이온결합이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쪽이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한 기준이 높다. 비교적 옆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결합력이 강한 공유결합 물질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이쪽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 이온결합 물질은 이제 실온 상태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옆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기체나 액체로 존재를 하겠죠. 자, 또 이 이온결합 물질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가 단단함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NaCl을 보면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쌓여있는 형태 이걸 좀 오늘 많이 그리게 되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서로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결합력도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단한 게 맞긴 한데 우리 그 뭐랄까 덩어리 큰 굵은 소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걔가 비교적 잡고 으스러뜨리려고 힘을 주면 단단해 보이지만 일정 크기 이상 좀만 힘 더 주면 바스라진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한쪽에 힘을 가하게 되면 처음엔 어느 정도 전기력을 버티겠지만 이 구조가 어긋나는 거죠. 내 힘에 의해서 버티다가 어긋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반대극을 마주봐서 붙어 있었는데 어긋나서 밀리게 되면 힘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 서로 청력을 받는 배치가 마주보게 되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강하게 붙어 있으려고 했던 애들이 서로 밀어내는, 즉 스스로 터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으깨진다 또는 뭐 바스라진다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올 겁니다. 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용해성. 자, 뭐 얘기하는 거냐? 얘네들을 열을 가해서 용융시키든지 아니면 물 같은 데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든지 했을 때 이온결합 물질은 당연히 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녹아서 저 물질들이 각각 이온 상태가 되어 그 수용액 안에 계속 분자 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녹아서 분해는 돼요. 예를 들어 설탕이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해는 되겠지만 분해될 때 분자와 분자를 결합하는 결합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분자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분해돼서 얘네처럼 NA와 CL이 예를 들어 NA와 CL이 따로 떨어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자 덩어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를 할 거예요. 분자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뭐를 만드냐? 이온이 수용액에 형성돼 있어야 그래야 전기 전도성이 형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해서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자, 이쪽에 봅시다. 비커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전극을 꽂을 거예요. 금속 전극을 하든 뭘 전극을 꽂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금속 기둥을 꽂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 각각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형성시켰다고 하고요. 이 안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녹아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당연한 얘기로 플러스 양이온은 음극에 끌려갈 거고 여기 옆에 Cl 음이온은 양극에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반대극에 끌려갈 건데 각 극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 도착하게 돼서 얘가 Na 플러스 그냥 NA로 바뀌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류의 방향이 전자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부터 공급된 전자를 얘가 받는 거야, 이온이. 전자를 받았어. 자, 그래서 이온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극에 끌려간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시 또 염소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전자를 뺏긴 거지. 왜? 여기 있는 플러스가 전압을 걸어준 플러스가 더 이 염소가 잡고 있는 힘보다 강하게 끌어당겨서 뺏어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면 물에 녹아있는 원자 상태의 나트륨과 염소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받았고 얘는 버렸어. 그럼 다시 서로 전자를 얘가 이렇게 주면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전자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해서 전자가 여기서 공급돼서 여기 녹아있는 이온들을 우리가 전하 나르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온들을 나룻배 삼아서 쟤네들이 전자를 수송해준다, 넘겨준다, 타고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전선이 끊어져 있지만 이온 상태의 수용액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 전기가 잘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온이 녹은 물질을, 수용액을 전해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온이 있어야 돼요. 이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온이 없는, 자, 그냥 고체 상태, 이렇게 고체 상태의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다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잠깐만 얘만 끄고 갑시다. 자, 모든 애들이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고체 상태의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하고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온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용융되어서 녹는 점 이상의 온도를 받아서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그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게 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화되었다는 표현을 쓰긴 해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딱 보이죠? 물 숫자에 화신화자인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에 주변에 물 분자가 들러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 분자가 옆에 붙어있던 염소보다 더 강하게 들러붙어서 얘네들 둘러싸는 거야. 염소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그리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 이 물 분자로 채워진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둘러싸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격리시키다 보니까 각각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뭐 내가 지금 잘릴 건데 얼굴이 잘리나?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할까요? 가볍게 좁으니까 여기 설탕을 가볍게 얘기를 하면요. 설탕 같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떡져 있어요. 설탕 분자가 이렇게 떡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흐르지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되어도 떡져 있던 상태에서 그냥 결합이 끊어져서 화학적 결합 말고 화학적 결합 맞지? 그치?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형성된 결합 말고 분자를 구성하는 결합 말고 분자끼리의 결합이 떨어져서 얘네들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낱개가 된다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전기적 성질은 전기적 중성일 거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날라 줄 수가 없어요. 전극을 꽂아봐야 전극과 전자를 주고받아야 그게 또 이 주고받은 후에 전자를 또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데 애초에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공유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자가 주고받으면 또 그 안정성이 깨지잖아요. 더 이상 전자가 가득 채워진 껍데기에 출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결합 파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실 거고요. 되게 이제 교과서는 그 밑에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해서 예시들이 있을 건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화학 파트가 은근히 예시 그 물질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나 그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건 단순 암기적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 파트가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이 뒤는 또 다시 뭐 규산염 사면체 같은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핵산 같은 생명 파트로 바뀌는데 거기도 암기 파트니까 일단 강의는 끊어갈 건데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